네, 광주메일TV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용빈 민주당 광주 광산갑 위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용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위원장님은 호칭이 많지만 지금 민주당 광주 광산갑 위원장이 좀 대표적이시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2016년 총선 이후 현재 광산갑의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경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군 사관학교도 좀 다녔었던 걸로 알고 예. 있고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지금은 저 의사가 되셔서 의료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아버지가 그 장교 출신의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중고등학교 때 프랑스 혁명이나 동학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에 푹 빠져 지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5.18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시민군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역할밖에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죠. 근데 전봉준 장군을 늘 생각하면서 군인의 길을 가는 것이 사회 변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관학교를 1년 정도 다니다가 이 시대가 이제 군인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것을 자각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을 좀 살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로 육군사관학교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진학하게 됐고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죠. 특히 87년 6월 항쟁 기간 동안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많은 동지들과 함께 6월 항쟁을 이끌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헌신했던 경험이 지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결단하고 정의를 향해서 추진하는 그런 힘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이 위원장님은 이렇게 의료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학생운동을 마치면서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등병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병장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 시기에 사실은 세계사에 큰 일들이 생깁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소비에트 구소련이 해체되는 상황을 맞게 되고 그래서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되죠. 저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삶을 바꾸는 그런 마을 주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가정의학을 전공을 했고 가정의학을 예, 그래서 마을 주치의 삶을 걷게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광주 광산갑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위원회 정당활동 평가에서 1위를 했던 거죠. 공로 등으로 해서 당대표 특별포상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동기가 현실 정치예요. 2012년 대선 때 시민이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실패하면서 시민사회 자체의 동력과 운동 방식에 대한 많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시민이 지역의 정치 또 나라의 정치를 바꿔가는 주체로 바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정치냐? 하는 정말 자괴감과 절망을 느끼게 됐죠. 저는 이제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지금도요? 해왔습니다. 병원에 출근하는 길에 그때가 2014년 4월 16일이었는데 아침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 풍영정천을 따라서 소풍을 가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참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그걸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전원 구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12시까지는 그랬었죠. 저는 구조. 그랬는데 진료를 쭉 하고 있는데 뭐 300여 명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죠.
정말 가슴 아팠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저 자신의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20대 때 꿈꿨던 정말 민주주의와 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들을 또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도달해 있는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가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었고요. 저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민 플랫폼 나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 과정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께서 저를 이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이 민주당을 제대로 좀 혁신할 수 있도록 또 풀뿌리 시민운동가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시민의 어떤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는 그 사람의 소명으로 좀 받아 안으면서 세월호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드는 데 동참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정당 혁신이라고 하는 큰 화두로 지역위원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광산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당원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화두를 내걸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우리 이해찬 당대표로부터 정당 활동 평가 1위 그리고 당무 감사 1위 또 최근에 제로페이 전국화 캠페인 활동 우수 지역위원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관왕을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우리 이해찬 당대표께서 광산갑 지역위원회를 신뢰하고 앞으로 모든 지역위원회가 광산갑처럼 새로운 현대화 사업을 철저하게 이루어가 달라는 당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공로로 돌리고자 합니다. 예, 예. 그 전에죠. 최근에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네.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네. 있는 그 위원인데 네. 어떤 계기가 됐고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서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역과 지역 사이의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고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온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런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토대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자문기구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경남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광주에 방문하면 광주는 왜 이렇게 낙후돼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현재 불균등하게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광주와 광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자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니까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이용빈 위원장께서 활동하시는 그 지역이 광주공항이나 예. 송정역, 이 금호타이어 등 광주의 대표적인 현안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런 현안들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과 열정과 또 공부가 필요하고 또 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는 광주의 빛이라는 포럼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라는 뜻인데요.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광산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주 미래 발전 전략은 그동안 무등산 인근에 집중됐었던 도시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영산강, 황룡강을 포함하는 광역의 도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었던 지역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발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역의 현안이지만 너무 이제 주요 사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근 시간 내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이런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많은 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공공항 이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광주 전남 그리고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거점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예. 특히 광주 전남 그리고 호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래야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이고요. 특히 송정 역세권 또 KTX 투자 선도지구 예. 그리고 앞으로 금호타이어 이전과 관련된 상당히 넓은 범위의 땅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근시적으로 하나하나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KTX 선도지구로 함께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형태로 복합적인 공간 구조의 혁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이용빈 원장님,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장기 저성장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했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양극화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암담한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느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 그분들의 편에 서서 이러한 현실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시민이 정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을 다 모아서 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과 함께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용빈 위원장님 참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또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삶과 활동이 매우 역동적인데요.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